윤희는 항상 아침을 느리게 시작하는 사람이었다. 신문을 가져오고 작은 라디오를 켜고 찻잔에 물을 붓고 기다리며 창밖을 바라보는 것. 그게 그녀의 하루였다. 그날도 별다를 것 없는 아침이었다. 단 하나 다른 점이 있었다면 거실 책상 위에 정우의 노트북이 놓여 있었다는 것. 정우는 딸의 남편이었다. 딸은 먼 도시로 이사를 갔고 정우는 일 때문에 서울에 자주 들르는 중이었다. 때때로 잠시 들러 밤을 보내고 아침 일찍 떠나곤 했다. 그날도 비 오는 밤 그는 차가 고장 나서요라며 늦은 시간에 도착했다. 어머니, 불편하실 텐데 죄송해요. 무슨 소리야. 어차피 혼자 자는데. 그는 식탁 한편에서 노트북을 펴고 작업을 하다가 밤늦게 불을 끄고 잠들었다. 그리고 다음 날 먼저 나가버렸다. 정우야, 노트북. 윤희는 그의 노트북을 들고 작게 혼잣말을 했다. 충전기 선이 헐겁게 연결되어 있었고 전원이 깜빡거렸다. 꺼지겠다. 그녀는 평소처럼 기기 다루는 법에 익숙하지 않았지만 충전기 코드를 다시 꽂기 위해 전원을 눌렀다. 그 순간 화면이 켜졌다. 바탕화면엔 열린 채 남겨진 창 하나. 메일함. 윤희는 순간 당황했다. 끄려다. 화면 한가운데에 떠있는 굵은 제목 하나에 눈이 멈췄다. 보낸 편지함 임시 저장. 편지 배달 윤희 씨에게. 그녀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윤희 씨. 그건 자신이었다. 딸도 가족도 그녀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다. 오직 낯선 사이에서만 가능한 조심스럽고 담백한 호칭. 그녀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 메일을 눌렀다. 메일은 보내지 않은 편지였다. 날짜는 몇 달 전. 윤희 씨, 이런 글을 쓰고 있다는 걸 아실 리 없겠지만 그냥 한번 써보고 싶었어요. 어쩌면 이건 내 쪽에서만 계속된 대화일지 몰라도 당신이 들을 수 있다는 상상만으로도 저는 위로를 받아요. 그녀는 읽는 내내 숨도 쉬지 못했다. 그 메일엔 크게 특별한 고백도 드라마도 없었다. 하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감정으로 적혀 있었다. 당신 집의 조용함이 때로는 제가 머물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어요. 혼자지만 혼자가 아닌 그 시간, 말하지 않아도 편안한 그 자리, 저는 그걸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윤희는 스크롤을 더 내렸다. 언젠가 이 메일을 보낼 날이 올까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남겨두는 걸로도 충분한 걸까요? 그저 당신이 내게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한 번쯤 말해보고 싶었습니다. 메일은 그렇게 끝났다. 서명도 마침표도 없이 그녀는 오랫동안 화면을 바라보다 노트북을 닫았다. 그날 저녁 정우는 다시 돌아왔다. 오늘은 일찍 끝나서요. 혹시 제 노트북? 응, 거실에 있어. 그녀는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정우는 노트북을 확인하며 잠시 멈췄다. 혹시 화면 열려 있었나요? 윤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정우는 입술을 다물고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그녀는 한참을 생각하다 조용히 말했다. 편지 잘 읽었어. 침묵이 길게 흘렀다. 정우는 무언가 해명할 듯 입을 열다 다시 다물었다. 그녀는 그가 불편해질까 봐 덧붙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순간 어색하지 않았다. 어쩌면 그 메일 속 말처럼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이 대화는 누구의 말보다 그 사이의 침묵이 더 많은 걸 담고 있다. 그날 밤 정우는 외투를 입고 나서다 문 앞에서 멈췄다. 어머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응. 오늘 그 편지 당신이 읽었다는 게 생각보다
기쁩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말했다. 그래, 나도 읽어서 좋았어. 그날 이후 정우는 며칠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윤희는 딱히 걱정하진 않았다. 그는 늘 그랬다. 조용히 오고 조용히 떠나고 다시 돌아오는 사람.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다르게 느껴졌다. 그 편지를 그녀가 읽었다는 사실이 그를 멀어지게 할까봐 마음 한구석이 조용히 불편했다. 사흘 뒤 그는 아무 말 없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어머니, 오늘은 그냥 들렀어요. 그래, 들러도 되는 날이잖니. 그는 그 말에 작게 웃었다. 노트북, 다시 안 두고 갈게요. 그게 아쉽네. 그녀의 말에 정우는 고개를 들었다. 그 말투는 진심처럼 가벼웠고 진심처럼 따뜻했다. 차를 마시며 두 사람은 별 얘기 없이 조용히 창밖을 봤다. 그때 정우가 가방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건 오늘 제가 준비한 겁니다. 뭐야? 그녀는 봉투를 받았다. 그 안엔 작은 편지지에 손으로 쓴 글이 담겨 있었다. 윤희 씨, 요즘은 말보다 글이 더 마음을 덜 흔들리게 하네요. 당신이 제 메일을 읽었다는 건 저에게 어떤 허락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종종 이렇게 몇 줄 남겨도 될까요? 제가 너무 많은 걸 바라지는 않아요. 그저 당신이 이 글을 받을 사람이라는 사실이 제겐 위로입니다. 그녀는 편지를 조용히 접었다. 그래, 이제 메일보다 이게 더 좋아. 그날 이후 그는 가끔 편지를 놓고 갔다. 말 대신 찻잔 옆에 놓인 작은 종이 한 장. 어떤 날엔 정원에서 꺾은 작은 꽃잎을 함께 끼워 놓았고 어떤 날엔 말 한 줄 없이 종이에 하얀 여백만 남기고 갔다. 그리고 그녀는 그걸 읽는 법을 조금씩 배워갔다. 윤희도 어느 날부터 작은 노트를 꺼냈다. 거기엔 답장을 쓰지 않았다. 그저 그가 남긴 문장들 옆에 자신의 마음을 덧붙였다. 오늘은 당신이 오지 않았지만 편지를 펼치는 습관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내가 누군가의 글을 기다리는 사람이 될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그 기다림이 이렇게 편안할 줄도. 그녀는 노트를 닫고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그날 밤 정우는 그 노트를 우연히 발견했다. 조심히 펼쳐보던 그는 노트 가장 앞장에 적힌 문장을 보았다. 말하지 않는 사이 우리는 한 문장씩 서로를 더 알아가고 있다. 그는 노트를 덮고 두 손으로 가볍게 감쌌다. 다음 날 그녀는 그가 두고 간 종이에 이런 글이 적혀 있는 걸 보았다. 말이 사라지는 순간 당신의 글이 들렸어요. 그녀는 이 문장을 읽고 문득 알았다. 그들이 주고받는 건 단순한 편지가 아니었다. 그건 각자의 사라진 시간을 서로 메우는 방식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그것이 두렵지 않았다. 정우가 다시 오기 시작한 건 매우 조용한 방식이었다. 그는 여전히 잠깐 들렀어요 라 말했지만 그 발걸음은 이젠 익숙해진 소리였다. 윤희는 그의 오고 감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오는 날이면 찻잔 두 개가 놓였고 그가 없는 날이면 하나는 늘 비워둔 채 그를 기다렸다. 어느 날 그녀는 생각했다. 왜 나는 그가 올 때만 편지를 쓸까? 그 생각은 그녀를 움직였다. 그날 아침 그녀는 작은 쪽지를 꺼내 짧은 글을 적었다. 오늘은 당신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 글은 당신을 기다리는 글이에요. 그녀는 그 쪽지를 찻잔 옆에 놓았다. 그날 저녁 정우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는 자리에 앉기 전 작은 종이를 발견했고
조심스럽게 읽었다. 그 후 그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필기구를 꺼냈다. 오늘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글이 기다리고 있었기에 더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그 답장을 읽으며 처음으로 편지보다 그의 얼굴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며칠 뒤 윤희는 조금 다른 편지를 썼다. 그건 답장도 아니었고 단순한 인사도 아니었다. 당신은 왜 이 집에 오는 건가요? 짧은 질문 하나. 하지만 그녀가 이 몇 달간 묻고 싶으면서도 미뤄왔던 이야기. 그녀는 그 종이를 찻잔 아래 살짝 숨겨두었다. 정우는 그날 밤 늘 하던 것처럼 들어왔다. 찻잔을 들다 그 아래의 종이를 발견했다. 그는 읽고 천천히 숨을 쉬었다. 그리고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편지 대신 오늘은 말로 해도 될까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는 컵을 내려놓고 말했다. 처음엔 그냥 장소였어요. 쉬어갈 수 있는 곳, 딸의 가족이란 이유로 조심하지 않아도 되는 공간.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곳이 조용해서 더 좋았어요. 아무도 말 걸지 않고 저도 말하지 않아도 되는 그 공기. 그녀는 그 말을 듣고 묻지 않았다. 그가 뭔가를 피하거나 잃었거나 잊고 싶어 한다는 걸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는 덧붙였다. 그리고 지금은 그냥 보고 싶어서 와요. 그 말에 윤희는 오랫동안 찻잔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그럼 다음엔 그냥 온다고만 해. 이유 말고. 그는 작게 웃었다. 네, 그럴게요. 그날 밤 그는 돌아가지 않았다. 방 안에 불이 꺼지고 조용한 발소리만 남은 집. 그리고 식탁 위. 그녀는 또 한 장의 편지를 남겼다. 당신이 자는 시간에도 나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편지는 이제 질문도 설명도 아니었다. 그저 존재의 확인. 그리고 그 존재가 이제는 외롭지 않다는 증거였다. 창밖엔 가을 바람이 불고 있었다. 잎사귀가 하나둘씩 떨어지고 그 아래 윤희는 조용히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상자엔 편지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정우가 남긴 쪽지들, 그녀가 적어둔 노트 조각, 그리고 그 첫 번째 메일. 그녀는 하나씩 펼쳐보았다. 이 글이 이토록 편안할까? 생각해보면 그는 한 번도 크게 웃거나 자기 이야기를 쏟아내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글은 항상 그 자리에 있었다. 그리고 그 글엔 자기 이름이 있었다. 정우는 요즘 자주 들렀다. 잠도 자고 차도 마시고 책도 읽었다. 어느 날은 그녀가 만든 찰떡을 먹고 다음 날엔 정원에 나무가지를 다듬기도 했다. 둘은 더 이상 편지를 굳이 쓰지 않았다. 말이 글이 되었고 글은 그저 함께 있는 시간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우가 말했다. 어머니, 이번 주에 지방 출장이 있어요. 3일 정도 못 올 것 같아요.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다녀와. 하지만 그가 떠난 후 그녀는 조용히 다시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정우 씨, 당신이 없는 집은 다시 조용하지만 그 조용함은 전보다 덜 낯설어요. 왜냐하면 이번엔 내가 기다릴 줄 아니까. 편지란 건 결국 아무도 대답하지 않아도 쓰게 되는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당신 덕분에 나는 그걸 다시 배우게 되었어요. 그녀는 그 편지를 찻잔 밑에 숨겨두었다. 정우가 돌아오면 보게 될 자리. 사흘 뒤 정우는 밤늦게 도착했다. 조용히 문을 열고 현관에 들어서자 익숙한 향이 반겨주었다. 차향, 방금 빨래한 이불향, 그리고 기다리는 사람의 공기. 그는
식탁으로 향했다. 찻잔을 들자 그 아래 종이가 있었다. 그는 그 글을 읽고 오래도록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조용히 거실로 들어가 그녀가 앉아 있는 자리에 마주 앉았다. 읽었어요. 그래. 근데 오늘은 제가 말하고 싶어서요.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그는 숨을 고르고 천천히 말했다. 윤희 씨. 그녀는 그 이름을 오랜만에 소리로 들었다. 그동안 수많은 편지에 쓰여 있었지만 이렇게 입술을 통해 들은 건 처음이었다. 그 이름 처음 듣는 기분이네. 하지만 늘 불렀잖아요. 속으로. 그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는 소리내서 불러도 될까요? 그녀는 작게 웃었다. 그래, 이젠 괜찮아. 그날 밤 편지는 쓰이지 않았다. 대신 찻잔 사이엔 두 사람의 손이 가까이 놓였다.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다만 이젠 글이 아닌 함께 흐르는 시간 속에서 이어질 뿐이다. 깃발 올린 우편함. 그녀는 실수로 그의 메일을 열었고 거기엔 자기 이름이 있었다. 끝. 러브레터. 당신은 누군가에게 쓰지 못한 편지가 있나요? 혹은 전하지 못한 말, 읽히길 바랐던 마음이? 메모 댓글로 당신의 묵혀둔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조용한 이야기들이 더 멀리 퍼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당신의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초승달 까만 말풍선.